여러분, 혹시 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혈관 걱정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특히 60, 70대 어르신들께서 젊을 때부터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셨는데 무슨 혈관 문제가 있겠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혈관 문제는 생활 습관과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 현상이거든요.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네,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 먹으면 되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혈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먹는 음식부터 바꿔야 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관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혜택과 실천 꿀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꿀팁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한 소중한 지인들에게 공유해 보시면 그분들의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김순옥 할머니, 73세인데요. 평소에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시고 혈압약도 잘 챙겨 드시던 분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손주들 아침밥 차려주시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시더래요. 며느리가 놀라서 119에 신고했는데 병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졸중이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아유, 정말 안타깝네요. 혹시 전조 증상 같은 건 없으셨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김할머니는 전날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손발 저림도 없었고 가슴 답답함도 없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혈관이 막힌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무증상 혈전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2024년 대한뇌졸중학회 발표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68%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어요. 혈전은 정말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터지는 시한폭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혈관이 노화될 시간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잖아요. 혈관도 83년 동안 쓰다 보면 당연히 녹이 슬고 막히게 되는 거죠. 아, 혈관도 기계처럼 오래 쓰면 고장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식생활 변화예요. 보건복지부 2023년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처럼 배달 음식, 인스턴트 음식 섭취가 20년 전보다 3배나 늘었어요. 이런 음식들이 혈관벽에 기름때를 쌓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니 제 어머니도 요즘 치킨 시켜 드시더라고요.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혈전이 정확히 뭔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혈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혈액 덩어리예요. 혈소판이라는 성분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끈적끈적한 피떡을 만드는 거죠. 피떡이요? 그게 위험한가요? 엄청나게 위험해요. 이 피떡이 혈관을 떠다니다가 좁은 곳에 걸리면 혈류도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뇌혈관에 걸리면 뇌졸중, 심장혈관에 걸리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다음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오래 앉아있기. 비행기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들어오셨죠? 네. 둘째, 탈수. 물을 안 마시면 피가 끈적해져요. 셋째, 스트레스.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액을 뭉치게 만들어요. 넷째, 기름진 음식.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다섯째, 흡연. 담배, 니코틴이 혈관을 숙주시켜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혈전을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좋은 소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영철 할아버지, 69세 사례예요.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액 점도가 높다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혈액 점도가 높다는 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피가 걸쭉하다는 뜻이에요. 정상 수치가 1.4인데 박 할아버지는 1.8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혈전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박 할아버지가 매일 등 푸른 생선을 챙겨 드시기 시작했어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를 일주일에 5회씩 꾸준히 드셨거든요. 그 결과가 놀라워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 혈액 점도가 1.4로 정상화됐어요. 와, 정말 음식으로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대전 서구의 71세 어르신인데 이분은 생선을 못 드세요. 비린내 때문에 평생 안 드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생선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마늘과 양파를 활용하셨어요. 매일 아침 마늘 2쪽, 양파 반 개씩 갈아서 물에 타서 드셨어요. 처음엔 속이 쓰리다고 하셨는데
꿀을 조금 넣으니까 괜찮아지시더라고요. 효과는 어땠나요?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혈소판 응집능이 23% 감소했어요.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김철수 교수님 연구팀 발표 수치와 거의 일치해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성공 사례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광주 북구의 정성호 할아버지 74세 분이세요. 이분은 혈전 예방을 위해 특별한 방법을 쓰셨어요. 매일 저녁 토마토 주스 한 잔씩 드시는 거예요. 토마토가 혈전에 도움이 되나요? 토마토에 라이코펜 성분이 천연 아스피린 효과를 내요. 독일 민한대학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많이 먹은 그룹이 혈전 발생률이 18% 낮았어요. 정 할아버지도 4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혈전 위험 수치가 크게 개선됐거든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 퀴즈 하나 낼게요. 혈전의 위험성을 숫자로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먼저 교통사고와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약 3,000명이에요. 그런데 혈전으로 인한 뇌졸중, 심근경색 사망자는 얼마일까요? 글쎄요. 5,000명 정도? 무려 5만 명이에요. 교통사고의 17배나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운전할 때 안전벨트는 매지만 혈전 예방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등푸른 생선의 효과를 숫자로 보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 2회만 드셔도 혈전 위험이 27% 감소해요. 만약 한 달에 8번 드신다면 10만 명 중 혈전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100명에서 73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생선을 전혀 안 먹는 사람과 꾸준하게 먹는 사람의 10년 후 차이는? 통계적으로 보면 생선을 안 먹는 그룹은 10년 내 혈관 질환 발생률이 15.2%예요. 반면 꾸준히 드시는 그룹은 8.7%예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성공 사례부터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박영철 할아버지의 하루 식당이에요. 아침에는 고등어구이 한 토막, 점심에는 꽁치조림, 저녁에는 정어리 통조림 한 캔이었어요. 매일 생선만 드셨나요? 아니요, 다양하게 돌려가면서 드셨어요. 월요일은 고등어, 화요일은 꽁치, 수요일은 연어, 목요일은 정어리, 금요일은 참치, 이런 식으로요. 주말에는 생선 대신 호두나 아마씨유로 오메가3를 보충하셨고요. 조리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튀기지 않고 굽거나 졸였어요. 고등어는 소금만 살짝 뿌려서 구우시고 꽁치는 간장, 마늘, 생강과 함께 졸이셨어요. 기름을 많이 쓰면 오히려 혈관에 안 좋거든요. 그럼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명자 할머니 사례를 참고하세요. 매일 아침 공복에 마늘 2쪽을 강판에 갈아서 꿀물에 타서 드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양파 반 개를 얇게 썰어서 올리브오일에 볶아 드셨고요. 마늘은 속이 쓰릴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그랬대요. 그래서 꿀을 넣으시고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니까 괜찮아지셨어요. 그리고 식후에 드시는 게 속 부담을 줄여줘요.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토마토는 정성호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토마토 2개를 믹서에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셨어요. 단맛을 위해 사과 반 개도 함께 가르셨고요. 토마토는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나 높아져요. 그럼 한 번에 다 실천하기 어려운 분들은? 단계적으로 하세요. 1주 차에는 생선 2번만, 2주 차에는 마늘물 추가, 3주 차에는 토마토 주스까지.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시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손주들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혈관 질환이 늘고 있어요. 30, 40대 젊은 뇌졸중 환자가 10년 전보다 40% 증가했거든요. 젊은 사람도 혈전이 위험한가요? 네, 특히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이요.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이면 혈전 위험이 2.8배 높아져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과 함께 등푸른 생선 드시는 게 가족 전체 건강에 도움이 돼요. 실제로 가족이 함께 실천한 사례가 있나요? 네, 인천 남동구의 김간의 남대가 함께 실천하고 계세요. 할머니, 아들 내외, 손주까지 모두 일주일에 3번씩 생선 먹는 날을 정해놨어요.
아이들도 처음엔 생선 비린내를 싫어했는데 할머니가 새우젓으로 양념해서 구워주니까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그 집안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1년 후 건강검진에서 가족 모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됐어요. 특히 아버지는 고지혈증 약을 끊을 수 있었고 아이들은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해요. 오메가3가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그럼 실제로 실천할 때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세요. 먼저 생선 섭취 시 주의사항부터요.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3, 4회, 한 번에 100g, 150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통풍 위험이 있거든요. 통풍 환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통풍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대신 마늘, 양파, 토마토로 대체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생선보다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아마시유나 호두를 추천해요. 마늘은 어떤 주의점이 있나요? 마늘을 생으로 많이 드시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익혀서 드시거나 하루 한 쪽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양파는 어떤가요? 양파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다만 혈당이 낮으신 분들은 공복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혈당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파 자를 때 눈물 안 나게 하려면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뒀다가 자르세요. 토마토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토마토는 산성이 강해서 속이 쓰리신 분들은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세요. 그리고 신장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하루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해요. 조리할 때 팁도 주세요. 생선은 센 불에서 급하게 굽지 마세요.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아요. 그리고 레몬즙을 뿌려주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오메가3 흡수도 25% 높아져요.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 후기를 들어볼까요? 서울 강남구의 68세 어르신은 처음엔 생선 먹는 게 귀찮았는데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액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이제는 손주들도 함께 먹어서 온 가족이 건강해졌어요. 다른 후기도 있나요? 부산 해운대구 71세 어르신 후기예요. 마늘모를 3개월 마셨더니 손발 저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밤에 다리 지나는 것도 거의 없어지고요. 아내도 따라서 먹기 시작했는데 둘 다 건강해져서 행복해요. 젊은 분 후기도 있나요? 대전 유성구의 김미영 씨 45세 직장인분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토마토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제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회사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5살이나 젊어졌다고 나왔어요. 건강도 지키고 가족 화합도 좋아져서 일석이조예요. 시청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생선 통조림도 효과가 있나요? 네, 효과 있어요. 다만 소금 함량을 확인하세요. 나트륨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기름에 담긴 것보다는 물에 담긴 참치나 정어리를 추천해요. 두 번째,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혈액검사 수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1개월 후부터는 손발저림이나 피로감 개선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 번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 생선값으로 5에서 8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마늘, 양파, 토마토까지 포함해도 10만 원을 넘지 않아요. 건강보험료나 병원비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투자죠. 네 번째,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은 없나요? 혈액 희석제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해요. 특히 와파린, 아스피린 복용 중이시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꼭 전문의와 상의 후에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전문가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장내과 김철수 교수님 말씀을 인용해 드릴게요. 혈전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생선을 먹는다고 혈관이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최소 3개월 이상 지속해야 혈액 성분에 변화가 생깁니다. 또 다른 전문가 의견도 있나요? 뇌신경과 이영희 교수님 연구 결과예요.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재발률이 32% 낮았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효과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시니어층에게 특별한 조언이 있을까요? 가정의학과 박순영 교수님 말씀이에요. 60세 이후부터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10년, 20년 후 건강을 좌우합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첫 번째 주차 체크리스트부터 볼게요. 생선 2회 이상 섭취하기, 고등어, 꽁치, 정어리 중 선택, 마늘 한쪽씩 꿀물에 타서 마시기, 양파 반 개씩 볶아서 반찬으로 먹기, 토마토 10개씩 주스나 샐러드로 섭취, 하루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지 않기, 물 하루 6잔 이상 마시기. 두 번째 주차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주차 체크리스트예요. 생선 3회로 늘리기, 마늘물 플러스 양파볶음 동시 실천, 토마토 주스를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마시기, 30분 이상 걷기 운동 추가, 금연 금주 실천하기, 스트레스 관리, 명상, 독서 등. 한 달 후 점검 항목도 있나요? 물론이죠. 한 달 후 셀프 체크리스트입니다. 손발 저림 증상 개선되었는지 확인, 밤에 다리지 나는 횟수 줄었는지 체크, 전체적인 피로감 감소했는지 점검, 혈압 수치 변화 측정, 가족들도 함께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 3개월 후 혈액 검사 예약 잡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 혈전은 증상 없이 쌓이다가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침묵의 시한폭탄입니다. 둘째,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와 마늘, 양파, 토마토가 혈전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혈액 수치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고등어 한 토막, 마늘 한쪽, 토마토 하나만 올려보세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혈관을 구하고 나아가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 작은 실천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혈전 예방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진짜 원인인 만성염증과 이를 잡는 놀라운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건강한 혈관, 행복한 가정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봅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혈전 예방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